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쓰기 코치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 대표 우병화입니다. 줌으로 작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의 쓰신 책을 소개해드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광주에 계신 아주 열정 많으신 우리 심푸름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 대표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고, 2년 전까지 그 직장 생활을 했고, 야간에는 공부를 하면서 학업과 일을 병행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다가 2년 전에 이제 퇴직하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하고 책 쓰기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열정을 불태우는 열정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강의는 주로 어떤 분야로 하시는 거예요? 강의는 제가 현재는 웰다잉하고 애도상실 관련해서 이제 음, 삶과 죽음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늘봄 학교라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에 그 사회심리 정서 어, 프로그램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음, 임시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웰다잉은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애도 상실은 좀 생소한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죽음을 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옆에서 치유하는 과정에서 위로를 할 것인지,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도 배우지 않았고,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데, 모든 상실에는 애도가 따르는데, 그 애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에 관련된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고 있어서 이게 많이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매주 토요일을 서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은 토요일에 심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윤두형 박사님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금 줄기차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상실감에서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뭐 어떤 말로 이렇게 다가서고 위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시나 봐요. 네,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침 언어와 나비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별을 하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말을 보통은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말인데 상실을 겪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쏘듯이 벌침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언어부터 해서 행동까지 아주 심도 있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요즘 세상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공부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이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월 한 권씩 옴니버스 인생 책 쓰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인생의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출판을 하고 있는데, 이 인생 책 쓰기 프로젝트에 심 작가님께서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참여하게 된 계기는 작년 2025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작년에 1월 6일 날 정확하게 우경아 대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박사 과정 이후에 진로 앞에서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전화 한 통화로 제 진로를 결정을 하고 이제 자서전 출판 지도사 과정에 접어들면서 인생 책쓰기 옴니버스 공저에도 참여를 하게 돼서 그때가 내 삶의 감사일기 5편 시작 음,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우 대표님과의 인연이 제 터닝 포인트가 또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네, 낮에까지.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되게 빨라서 한 달 한 달이 금방 되돌아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매월 이렇게 꾸준하게 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매월 꾸준하게 어떤 주제가 주어지고, 그거를 써나 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 방월에 이제 주제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주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거의 글이 될 때까지 계속 곱씹고 내 머릿속에 그 키워드가 살아 있습니다. 계속 음, 틈틈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기억의 어떤 소환을 할까? 내 경험치를 여기에 글로써 녹여낼 수 있을까를 아무튼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프로젝트 안에서 같이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정신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냥 매달 매달 이게 글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쓰고 나서 제출하고 나서 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좀 더 녹여서 좀 더 익어간 글을 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매달 좀 갈등도 있고 또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장 내 나름대로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오 대표님하고도 약속을 했고 또 무언의 약속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저도 많은 책을 쓰지만은 쓰고 나면은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은 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저희가 책 사이즈 기준으로 자기소개 포함해서 총 4페이지를 쓰는데, 그 실제로 글을 쓰시는 시간이나 기간 어느 정도 걸리세요, 보통? 틈틈이 생각을 하고 쓸 때는 단숨에 내려갑니다. 음, 왜냐하면 A4 용지 한 장하고 한 세 줄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통 논문 쓸 때 한 200페이지 가량의 분량을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식은 죽 먹기거든요. 분량 자체는 정말 식은 죽 먹기인데 분량이 작다고 해서 어떤 밀도가 낮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된 분량에 딱 맞게 채운다는 게 정말 기술이고 정말 그 어떤 실력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하면서 무너집니다. 그 분량을 맞춘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해내고 나면 희열이 또 느껴지니까 또 그 다음 달에 계속해서 또 도전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다른 작가님들도 오히려 분량이 적어서 줄이는 게 힘들다 이런 말도 하신 분 몇 분 계셨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 권씩 책에 나오면은 택배로 도착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책을 이렇게 받아본 소감하고 주변 지인들이 보셨을 때 혹시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이제 항상 첫 독자는 저희 남편인데요. 이제 주변에 혹시 이 주제하고 조금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가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에게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할 때 한 구절을 이제 제 글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들의 50인 공저니까 이제 그 중에서 좀 표본이 될 만한 그런 적합한 그런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서 좀 사용하고 있고 받을 때마다 이렇게 쌓여가는 이 기쁨이 있어서 정말 100권까지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서 항상 설레고 긴장되고 행복합니다. 네, 말씀하신 공감이 되고 저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억하고 함께 이제 글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힘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나가보시고요. 저희가 그 감사일기부터 해서 이렇게 질문, 습관, 버킷리스트, 뭐 건강, 엄마, 아빠, 또 최근에 이제 고향이라는 주제도 2월 달에 출판을 할 거고 이제 16편은 여행이라는 주제를 하고 있는데 쓰시면서 또 앞으로 한번 같이 써보고 싶은 주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으셨나요? 제가 그 최근에도 생각을 한번 해본,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주제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핸드폰에 제가 메모에다 저장을 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내 어떤 삶이 평범하지만 그 경험치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거기에서 낼 수 있는 소재가 참 많다는 걸 생각하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6남매 중 막내거든요. 어, 형제간 서열이. 근데 형제간 서열에서 자기가 다 어쨌든 누구든 서열이 있잖아요. 첫째든 둘째든 뭐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이 사회생활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되게 제가 많이 생각을 해요. 내 형제간의 서열이 내 삶에 미치는 어떤 영향,
내 삶에서 나에게 치명적인 아니면 긍정적인 그런 영향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테마로 해가지고 한번 음, 써보면 좋겠다. 왜냐면 누구나에게 공통적인 해당 사항이 있고 또 내용은 네.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네, 들어보니까는 저희 때는 보통 가족 형제들이 보통 한 세 명은 있어가지고, 말씀처럼 이렇게 장남, 둘째, 막내가 있으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 장남들은 조금 그런 장남이라는 무게라 또 책임감 때문에 그런지 약간 내성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서열에 따라서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나눠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좀 부연 설명하면 저는 막내인데 이위에서 오빠들이 네명이고 언니가 한명인데 항상 붙고 자랐어요. 그리고 음,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중년이 돼 가는데도 항상 저는 막내거든요. 오빠들한테 부모님한테는 막내 취급을 항상 그런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받은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할 때 내가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그게 잘 안 되는 걸 느껴요. 그렇죠. 근데 사회에서 사람들은 또 반대로 저를 또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갭을 제가 채운다는 게 참 힘들다. 이건 진짜 살아가면서 끝까지 내 몫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과제가 많이 주어지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 궁금했어요. 맞아요. 이제 부모님들 이제 자식이 나이 많아도 영원한 자식이듯이 막 한번 막내는 또 영원한 막내다 보니까 또 집에서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주제 기획해서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우리 심푸른 작가님께서 이렇게 꾸준하게 글도 쓰고 책도 쓰시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우 대표님과의 인연을 이제 1년 딱 됐지만 앞으로 계속 우 대표님을 추종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경화 대표님 닮아가는 프로젝트 이렇게 음, 하면 제가 조금 성공을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일단은 이제 블로그를 우 대표님 항상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권유를 하셨었는데 제가 하다가 또 말다가 해서 제가 그런 쪽에 취약해요. 잘 내 것을 그냥 오픈하는 것에 좀 미숙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생 책 쓰기는 지속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저랑 전자책은 되게 많이 작년에 총 한 32권 정도 되더라고요. 어, 근데 종이책으로 유통용으로 좀 다듬어서 그걸 하나 내고 싶은 게 나의 삶, 나의 논문을 좀 전자책으로 낸 게 있고 분량이 조금 많아요. 네, 광대한 분량인데 그것을 종이책으로 다듬어서 꼭 한번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웰다잉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웰다잉 시리즈로 해서 1강, 2강까지 전자책으로 냈는데 10강까지 낼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 웰다잉과 그다음에 애도 상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로 제가 이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책을 좀 내고 싶어요. 그 웰다잉 죽음과 애도를 연결해서 학술지에 기고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요즘은 그 AI 활용한 시스템을 모르면 정말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AI를 기점으로 했을 때 2023년도부터 저도 적용을 하기는 해도 그게 과연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건 항상 물음표입니다. 네. 음. 근데 그래도 AI를 활용해서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작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면서 이거를 그 복지관의 어르신들 자서전 쓰는데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제 주변에서 다른 분 못지않게 집중력도 좋으시고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계획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실 거라고 믿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어떤 책 쓰기라는 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표님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쓰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두려움은 제 경험상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두려움과 도전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그거 글을 어떻게 써?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펜을 들고 쓰기 시작을 하면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나 연구소잖아요, 대표님. 그럼 나를 찾는 작업, 나를 탐색하는 작업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작업이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직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저도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하지만 정말 도전하고 거기에다 열정을 제가 불어넣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쓴 글에 그게 있어요. 나의 삶이 콘텐츠다라는 것을 자서전으로 썼잖아요. 근데 네네. 그 콘텐츠라는 것은 바로 경험이거든요. 경험.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당신의 삶 속에 녹아든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기라. 그 안에 보물이 숨어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꿈이 연구는 콘텐츠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경험은 소중하다. 그러면 매일 우리는 살아가는데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글로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일상을 그냥 형식만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말하고 카톡을 하고 사람들하고 수다를 떨고 했던 그런 어떤 형식을 하나의 그릇 안에 내용을 채운다. 그 형식을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일단 직면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도전을 하면 거기에서 정말 용기가 생기고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써서 내가 읽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안 읽어줘도 되잖아요. 내가 목표한 어떤 목표치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오 대표님처럼 그 꾸준함이 있으면 저는 두려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책 삶이 콘텐츠다처럼 저도 늘 사람이 책이고 경험이 책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글이 되고 책이 되고 하는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삶과 경험을 편하게 이렇게 녹여내시고 뭐 누군가에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인터뷰 질문을 해봤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제가 인터뷰는 많이 돼봤는데 인터뷰이는 처음인 것 같아요. 논문 쓰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신문 제작을 할 때 인터뷰 항목을 넣어서 제가 성도들에게 인터뷰하는 것도 하고 인터뷰를 되게 많이 제가 담당을 했는데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긴장도 되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경험 많으시면 어르신들 자서전을 직접 이제 못 쓰시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대표님께서 인터뷰해서 대표를 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접근해서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꾸준하게 글 쓰고 책 쓰는 길이 함께 너무 반갑고 기쁘고 앞으로 이런 계획하시는 모든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선한 영향력들을 주위에 많이 끼치시는 멋진 인생을 응원드리면서 오늘 이 인터뷰를 아주 기분 좋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